자, 이제 BNB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920달러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해외 쪽에서 지금 BNB 심볼, BNB 심볼이 아니고 중국어 티커의 심볼들이 바이낸스에 현물 상장이 되고 나서 바이낸스 라이프가 그리고 일시적으로 예전에 바이낸스 라이프가 처음에 등장했을 10월 달 초보다는 아닌데 잠깐 유동성이 잠깐 들어오고 있어, 잠깐. 제가 볼 때는 진짜 피크는 지금이 아니고 지금은 그냥 예열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BNB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조정이 한번 크게 왔을 때는 국제정세 이벤트가 터지고 나서 다시 130달러, 140, 1400에서 12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때가 아마 피크고 지금은 예열 단계라고 생각이 드는데 창펑자오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10월달 초에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창펑자오가 좀 이제 크립토 시장이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 달 뒤가 됐을 때는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슈퍼 사이클이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10월 10일 되기 전에 10월 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10월 10일에 그 노벨 평화상이랑 또 이제 관세에 물리면서 바이낸스 막 엄청 큰 크래시빔 뜨면서 10월 11일에 그런 것처럼 변수가 또 이제 하나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만약에 일단은 한 달 뒤, 두 달 뒤에 됐을 때는 BNB 쪽에서는 그럴 수는 있는데 그거 오기 전에 한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다. 그게 국제정세 이벤트 로켓맨 로켓맨 빔이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일단 관점이고 어 지금 그쵸 모더님 BNB 올라가는 거 보니까 그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이 정확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22년에는 루나 코인의 포지션이고 2026년은 BNB가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오기 전에 BNB는 엄청난 슈퍼 불장이 올 거고 창펑자오 또한 BNB의 자산 매각보다는 소각을 할 수가 있고 BNB 생태계를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오기 전에 엄청난 큰 충격을 한번 있을 수도 있다. 다니엘님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데 스트래티지 MSCI 편출이란 중국 대만 친구 악재. 아니 그 이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끝났어요. 이거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예전에 루시드라는 주식이 있었거든요. 루시드?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게 사실 이 구간대가 회복하기 힘들고 뭐 그냥 당장 내리꽂지는 않겠죠. 내리꽂지는 않고 좀 반등 박스권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유지를 할 텐데 예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여줬던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움직임은 비트마인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총알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BTC를 맡은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맡은 것 같아요. 이들이 추가적인 총알을 다시 쌓아가지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야. 이것 또한 세력들 마음이겠죠. 그냥 뭐 유상증자 해가지고 아니면은 신주 발행해가지고 현금 확보해가지고 다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도 구매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타이밍에서 이제 잘 봐야죠.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할 것 같고 오히려 이들의 유동성이 새롭게 들어온다라기보다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과 이더마인이 보유 중인 비트마인이 보유 중인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스테이블 달러로 시장에 있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신규 유입되는 이쪽에서의 자금들을 좀 힘들어 보이고 사실 MSTR과 같은 포지션으로 똑같이 해줄 수도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예를 들어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아마존이나 이런 지금 미국의 그냥 코스피의 전체 시가총액이 미국의 기업 하나예요. 탑10 기업들이. 어. 코스피는 좀 많이 올라가지고 뭐 어디 뭐 다른 곳에 비교를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큰데 그런 기업들이 현금을 보유 중인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처럼 거의 100% 몰빵하는 거 말고 한 5% 정도만 현금 보유량이 5%만 들어와도 이 미국의 대기업들이 다 같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언젠가는 들어올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닐 뿐이지. 지금 당장이 그 타이밍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편입이랑 전혀 상관이 없다. 지수에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이쪽 재료는 이미 끝났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설거지 끝난 차트입니다. 설거지 끝난 차트. 비트마인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셔야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국제정세 빔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레드팀의 반격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이란 쪽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란에서 24시간 안에 핵 개발 그 할 수도 있다. 핵 시설을 타격당했는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핵을 공급받았을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죠. 뭐 러시아한테 공급을 받았을 수도 있고 북한한테 받았을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이란 내부에서 지금 인터넷 다 끊어지고 지금 스타링크도 지금 재밍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신호 차단해버리고 이러고는 있는데 그래도 스타링크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대체되는 인터넷이. 그런데 지금 이란 내부의 상황에서 유사 내전처럼 시위대와 이제 그 혁명 반군과 이란 혁명수비단인가? 그쪽이랑 지금 시민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지금 좀 대치 중인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이쪽은 그냥 개판이에요. 왜냐면 화폐 가치가 그 원화로 따지면요. 1달러당 지금 막 2만 원, 3만 원씩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쪽 그냥 개판입니다. 개판이어서 지금 그렇게 좀 내전 양상으로 가는 것 같고 일단 뭐 미국의 스탠스를 봐야겠죠. 만약에 공격을 당하면은 개입을 한다라고는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뭐 그린란드부터 시작을 해서 멕시코, 베네수엘라 이런 좀 이제 미국의 이제 캐나다도 이제 당연히 그 다음 합병 대상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 전 세계 그 국제 경찰 지위를 이미 떠나간 지가 오래기 때문에 아마 이 빈틈을 노려가지고 레드팀이 반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24시간 내에 핵 능력을 확보를 할 거라고 하는데 핵을 공급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과 한국이 중요해요. 이들은 거의 세트 그 옵션이나 마찬가지다. 이제부터는. 그 중에서 첫 번째 시작이 될 게 단언컨대 일단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과도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비트코인과 BNB의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BNB의 차트. 4시간 봉이거든요. 자, BNB는 조용히 말아 올리고 있죠. 지금 BNB 그 중국어 심볼들 지금 BNB 수요가 잠깐 일시적으로 생겨서 그래요. 뭐 이러다가 갑작스럽게 바이낸스 라이프 말고 바이낸스에서 중국어 심볼 코인 몇 개 하나 더 상장을 하면 BNB가 920달러 돌파하고 한 40달러에서 여기까지 슈팅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BNB처럼 똑같이 원래 따라갔으면은 비트코인도 여기까지 상단까지 올랐을 거예요. 93,000까지.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도 원래 여기까지 올랐을 거예요. 지금 BNB는 이 정도까지 올랐잖아요. BNB는. 그쵸? 여기까지. 자세히 보시면.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 평균 단가 올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단 올리기. 자, 평균 단가를 왜 올리냐? 평단을 왜 올려? 앞으로 만약에 엄청난 큰 조정빔이 나오게 됐을 때 평균 단가들이 높아진 애들은 가격 방어가 됩니다. 추세가 유지가 돼요. 상승 추세가. 예를 들어 BNB가 여기까지 올라요. 그리고 나서 한 10%에서 15% 빔이 국제정세 어떤 이벤트가 터지는 거예요. 자, 이러더라도 이 추세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BNB 올라갈 때 이 정도까지 갈 수는 있겠죠. 한 2, 3% 정도는. 근데 그 국제정세 빔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NB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단 터치까지도 안 가고 요 정도 조정선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평균 단가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애들은 뭐 하단에서 더 이제 밑에까지 쓸릴 수도 있죠. 선물 청산 물량에 따라서 어떤 물량이 나오는지 모를 거니까.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지금의 기준을 어떤 걸로 봐야 되냐?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죠. BNB로 봐야 된다. BNB만 지금
그 자리를 지켜주고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예전에 그러니까 루나 코인이 제가 그때 당시에는 루나의 호되게 당하기 전에는 이런 상황 자체를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 그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날지도 몰랐고 뭐 전쟁이랑 이런 것들 뭐 나더라도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겠지.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관련이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게 괜히 일사천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아마 공개 카드는 아마 2020년 미국 대선이 될 것이고 그 대선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세력들 간의 싸움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예를 들어 전쟁으로 만약에 파괴가 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센터에는 램이 필요합니다. 램, 특히나 D램. 이거 굉장히 폭등했죠. 메모리, 기업, 데이터 센터, 램,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재료이긴 한데 지금 폭등한 상태거든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데이터 센터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클라우드 서버를 안 써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안 써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면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웹 서비스나 이런 이제 그 미국 쪽에 안전한 데이터 센터에서 그것들을 돈을 지불을 하고서 그거를 이제 월간, 연간 지불료를 내면서 클라우드 서버나 이런 것들을 안 쓴단 말이죠. 왜냐면 보안 문제도 있을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선진국의 반열에 좀 이제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그 데이터 센터를 사용을 합니다. 자사 데이터 센터. 그게 이제 판교라든지 이런 데 다 몰려 있기도 하고, 일부는 뭐 이제 그 부산이나 이쪽에도 있겠지만 증권사들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자, 근데 혹여나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 데이터 센터를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둘 중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선구안이 있는 게 일론 머스크는 위성 데이터 센터를 괜히 짓는 게 아니겠죠. 위성 데이터 센터는 공격을 받을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위성에다가 쏘는 것도 아니고. 위성 데이터 센터.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죠. 뭐 다른 이제 미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스타클라우드인가 그게? 아 이미 만들었나? 아, 스타클라우드 엔비디아 건가? 어쨌든 그 위성 그 데이터 센터 우주 데이터 센터라고들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것들은 이제 메모리, 램인데 램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도 되게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램 생산의 전체 생산량, 반도체 전체 생산량의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생산량 1, 2, 3, 4위가 있다라고 했죠. 1, 2, 3, 4위. 70%가 TSMC 대만이고요. 전체요, 전체. 10%가 삼성, 10%가 SK, 10%가 인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70%, 10%, 10%, 10%. 근데 이 중에서 SK랑 삼성에서 만드는 램이 전체 생산량의 70%. 그러면 나머지 30%는 인텔이랑 TSMC에서 30%를 만드는데 SK랑 삼성에서는 램을 70%를 생산을 해요. 근데 이 램이 지금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요. 혹여나 만약에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은 더욱더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단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겠죠. 램 가격이 그래픽 카드 가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픽 카드 폭등했던 것처럼 이미 뭐 폭등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종합해 본 결과 이제 그 원래는 그냥 제가 2월 24일에 이거는 근데 저희 뭐 어차피 많이 보는 채널도 아니고 저희가 뭐 몇십만 명 보는 것도 아니고요. 2월 24일이죠. 2월 24일. 24일에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그때는 근데 목요일이고 평일이기도 했고 새벽에 또 들어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2022년 2월 24일쯤에 큰 크래시 빔이 한번 떴던 적이 있다. 그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빔이었고 지금 북러 조약이 맺어진 상태에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러면 이제 러시아와 앞으로 나토에 대해서 전쟁을 하게 될 건데 지금 나토에다가 방산물자를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여러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에서도 많이 수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러시아에서 이제 외교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은 사실 크게는 없어요, 당장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산의 석유나 이런 것들도 뭐 이제 일부는 쓰겠지만 저희는 UAE,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그 두바이 있는 곳들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곳들에 석유를 수입해서 쓴단 말이죠. 러시아산을 의존을 굳이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킹크랩이나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많이 수입해오죠. 킹크랩, 해산물들. 그리고 금융시장 자체도 영토는 러시아가 엄청 큰데 한국이 영토가 러시아보다 훨씬 작은데 금융시장도 한국이 훨씬 커요, 지금. 근데 이렇게 약간 좀 모순적인 부분들이 저는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대만도 마찬가지고. 아, 이게 마치 군사적으로 강대국들이 이걸 먹잇감처럼 노리게끔 키워놓은 건가? 이런 음모론이 좀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특히나 대만의 TSMC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상하는 이제 시간적인 것들은 모르겠으나 BNB가 그 슈팅 추세로 슈팅 피날레를 만약에 찍었을 때 조정 오는 타이밍이 그때다, 그날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때 어떻게 됐냐 4시간 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요, 그때 당시를 12시간으로 봐야겠다. 뭐 비트코인 차트가 그때랑 뭐 비슷하게 똑같이 갈 거라는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이 24일 있죠. 2월 24일 39,000달러까지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밑꼬리 찍었거든요. 39,000에서 39K에서 34K를 찍었어요. 한 12% 정도, 13% 정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올라가다가 떨어진 거예요. 올라가다가 갑자기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기습 침공을 했고 성명을 냈어요. 이거 최근에 지금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도 그때 당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키이우에서 무인기를 보내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얘기들을 하기도 했어요. 비슷하게. 그럼 날짜를 한번 좀 그때 기사가 있나? 2월 16일에서 기사가 외국 외신 기사들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없네요. 그거는 없고 기사가 어쨌든 좀 비슷한 방식으로 도발을 하는 그런 게 이제 패턴이 러시아랑 이제 그게 좀 비슷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근데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죠. 사실 소련이 해체되고 공산주의는 아니어서 나름대로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침공하고 나서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침공하고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뭐 이제 특별 군사작전 이렇게 해가지고 침공하면서.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니까 침공을 하고 나서 성명을 냈어요.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특별 군사작전 뭐 마치 나치로부터 해방을 시켜준다. 거기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명분으로 해가지고 침공을 했는데 24일쯤에 공격을 하자마자 그 순항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발사를 하고 요새화를 시키고 나서 그 지상군들이 이제 투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격과 해킹들로 인해서 지금이 전시 상황인 거인지를 전달받기가 굉장히 좀 이제 지연이 되기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또 이제 성명까지 내면서 우리는 군사작전, 러시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군사작전.
군사작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군사작전이라고 해요. 그냥 침공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군사작전을 한다. 근데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무인기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모르죠. 그게 뭐 그냥 제 생각인데 그냥 일부러 그 명분 만드는 그런 거 같죠. 왜냐면 이제 곧 시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두 명이서 이제 각각 그, 그 명분을 잡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어, 일단은 어제는 로켓맨이 대가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한국의 지금 이제 내부적인 상황을 보고서 그냥 그대로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저희 측에서는 그게 관련이 없다. 우리는 우리게 한 게 아니다. 뭐 민간에서 그렇게 할 수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하는데 대화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또 이제 북한에서 갑자기 김여정이 명백한 거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친구 반드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게 그 발뺌하면은 뭐 이제 더 큰 뭐 그런 것들이 있나? 수많은 비행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약간 좀 강도 높은 갑작스럽게 한반도의 위기 상황으로 좀 이제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코스피가 정고점을 찍으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갑작스럽게. 제가 볼 때는 이거 무인기도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명분이다. 무인기가 뭐 진짜든 아니든 개인적으로 그 무인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휴민트부터 해가지고 그 뭐냐 명단들 이미 다 유출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전에 그리고 곡사포 막 처형당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거 뭐 이제 비행기로다가 그거 잠깐 찍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큰 도발 정도의 그런 거는 생각이 안 들고 이게 약간의 좀 이제 명분 만들기 구실을 만드는 것 같고 저희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죠. 이런 상황들이 왜 올 수밖에 없는지 지금.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은 이제 그 북한에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와 협약을 맺고 이렇게 연대 관계를 맺는 거지. 그것을 이제 그 뭐 중국이랑은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북중러 연합이긴 한데 북한도 이제 나중에 됐을 때는 중국에 흡수되는 것들이 좀 이제 방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러시아 쪽에서 이제 그것들을 걸어둔 것도 있는 거고, 음,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좀 선빵 치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라든지 이 두 개도 있죠. 마두로 작전이랑 이스라엘 공습 그 두 개가 결국에는 핵시설이랑 지도자 오랜 기간 이제 독재했던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그 저격인데 그게 지금 북한의 그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딱 타겟팅이 어 로켓맨에게 딱 타겟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 되기 전에 선수를 쳐버린다. 먼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군사작전이라는 이름 하에 그렇게 시작이 될 건데 높은 확률로 BNB에서 시그널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대로 된 시그널이거든요. 일본의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그때 그 1월 4일이었나? 미사일도 발사를 했죠. 그 탄도미사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1월 4일이에요. 이때도 무인기도 1월 4일이라고 이때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이래요. 오레슈쿤이었나? 러시아 오레슈쿠. 그러니까 이거는 방어가 안 돼요. 이게 극초음속 미사일.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내일 유엔에서 안보리 회의 들어가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이거 예전에 한번 종말의 라디오에서도 한번 나온 적 있죠. 오레슈쿠니 미사일이었나? 이름이 무슨 오레시크 오레시니크 이거 극초음속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발사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아이언돔이나 이런 것들로 요격이 안 된대요. 그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근데 지금 일본 해 쪽에다가 발사를 했던 게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이거 극초음속 미사일 아니냐 두 발 발사한 게 1월 4일에 비행거리 900km에서 그냥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도 테스트를 다 했을 수도 있어요. 순항 미사일부터 올해 아니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미사일 그 차례대로 발사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에다가 뭔가를 요청하는 도발 행위보다는 그 실전 테스트일 확률이 높다. 실전으로 사용하기 전에. 그렇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냥 모든 결론은 BNB를 보시라.